서울로 간 이유. 명태균 사건 지금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좀 이송이 된 거죠.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간 이유. 이걸 말하는 걸까요? 우선 어제 오늘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일단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그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네. 김건희 여사님이랑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당선을 위해서 일단은 그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김모 이제 검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지역구에 내려오신다는 얘기 듣고 네.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부분이요. 임주혜 변호사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데 지금.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이제 명태균 씨 측이 통화 복기록이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약간 발칵한 쪽도 있고 이런데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 통화 복기록에서 공개한 겁니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이것이 복기록입니다. 복기록. 그러니까 이게 통화 목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속기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녹취 이게 아니고 그렇죠. 복기. 그렇죠. 복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것이 통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불러준 것을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렇죠. 그것을 받아 적은 것. 일단 그걸 감안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복기록에 담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명태균 씨 측은 지난해 2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제 5번, 6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예. 지금 마지막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48분 동안 이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서 예. 지금 복기록을 만든 그럼 것인데요. 총선 전이군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그 검사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거기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이를 부탁해놨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 그렇죠. 복기록에.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검사만 한 사람을 지역에다가 함부로 꽂아 넣으면 이 공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대로는 선거 못 이긴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정권 역사상 최다석을 보수가 가져갈 수 있다고 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말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인물 얘기를 꺼내놨군요. 거기다가. 그렇죠. 구체적인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 녹취록의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녹음으로 남아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명태균 씨 변호인단 측에서는 녹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명태균 씨가 이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방금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영상으로.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 복기록에 대한 믿을만하다 이걸 강조하는 말 같죠? 그러면은 이 통화 복기록 방금 임주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반박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윤한홍 의원 그 무렵 김건희 여사 소통 사실 자체가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측에서는요.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정치인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다 지금. 반박을 강하게 한 거죠. 부인하면서. 이게 또 지난해 상황과 뭐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다시.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죠. 자,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 어제 오늘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소위 말하는 한금포를 제출했습니다. 한금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경호적인 그렇죠. 이유에서든 예. 그 사실 창원까지 갔다 오려면 뭐 한나절인데 예. 하루를 통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일정 잡기가 어렵다라고 예. 하면서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기가 편한데 어허. 중앙에서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서울 중앙으로 이송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소환할 의지가 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근식 전 실장님.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게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정치권 일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에 수사팀이 와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주소지를 뒀기 때문에 예. 서울로 옮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이분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창원에서 해도 된다고 그때는 논리를 괜찮았고 폈었거든요. 지금은 예.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저는 계산이 검찰 측이 있다고 보는데 오.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의 상황까지 연동돼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이 진행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달 27일 날 본회의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또 재표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럴 경우에 명태균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창원에서만 그냥 뭉개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여러 가지 민심이라든지 여론의 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특검법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의 있고 조금 더 본질적인 그리고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는 수사를 할 모양새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지검으로 옮겨오는 게 맞고요.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필요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죠.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가장 핵심은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태균을 매개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오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에 뭐 여론조사에 관한 건 뭐 부차적인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특검법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과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에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정도는 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점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금 나온 그 복기록은 예. 굉장히 폭발 기발성이 큽니다. 여사께서 조국 장관 수사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조국 수사 때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수고가 많았다. 아.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예,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여사가 보고받았다는 전제가 없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 대통령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예. 아무리 여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둘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바로 때마침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은 여사 문자를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조태용 원장도 예. 나름대로는 또 말이 안 되는 답을 한 거잖아요. 매우 이례적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례적이면 기억이 나야죠. 뭐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자주 거였던- 하면 기억이 안 나.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뭔 얘기했는지 뭐 할 수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면요. 인간이 어때요? 아, 기억이 나야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사가 임박할 수밖에 없다. 또 시점상 정치적 고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하자면 마지막 길이 잡혀 있는 이후에 탄핵 길이 잡혀 있는 이후에 그런 정조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했을 때 깜짝 놀랄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홍준표 시장은 나는 아닌가 보다. 대구가 아니고 서울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구지검으로 보내는 거는 약간 좀 그건 상식적이지 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반은 뭐 제가 농으로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이 사건 자체가 왜냐하면 조기 대선으로 붙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지금 여당이 제일 끌어하는 게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명태균 사건이 하나하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죠.